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가 택배 차량의 지상도로 출입을 금지하면서 벌어진 택배기사와 아파트 측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측이 택배기사들을 단지 내에 호소문을 붙였다는 이유로 고발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 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전국 택배노동조합 정찬관 조직국장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소환 조사 받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누구에게 어떤 혐의로 고발을 당하신 거예요? 네, 그 고덕동 아파트 주민분하고 관리사무소에 신고로 경찰에 주거 침입죄로 고발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주거 침입죄가 아파트 그럼 집집마다 호소문을 붙이신 거예요? 저희가 저희 택배 노동자들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저희들이 그 지상으로 출입 못할 경우에는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 문제 관련해서 주민분들한테 호소를 하기 위해서 그 호소글을 그 집집마다 이제 좀 내려오면서 이렇게 문이 U자형으로 된 문에 이렇게 꽂아놓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아, 그럼 아파트 보통 건물이 있으면은 한 동이 있으면 동 앞에 차단기가 있는데 그 차단기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게 이제 결국은 주거 침입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주민분이 나오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엘리베이터 이제 타고 올라가서 한 분이라도 더 저희의 진심을 좀 알리고 싶어서 대화를 나누고 싶고 이 문제를 같이 대화 속에서 풀고 싶은 마음에 그 유인물을 그렇게 이제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네, 배포한 호소문 내용 간단하게 얘기는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희는 그 택배 노동자가 거기 실제 그 공간에서 실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4월 1일부로 지상 출입이 통제되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이제 저상 탑차로 지하로 이렇게 출입해서 배송을 하라는 그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저상 탑차는 실제 저희가 1m 27cm라는 그 탑 공간 내에서 서 있을 수 없고 90도로 허리를 꺾고 거기에 이제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물건을 옮기면서 이렇게 좀 무릎도 꿇게 되고 실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들 몸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 이 몸 상해가면서 일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상 출입을 못하게 되고 실제 그 저상 탑차로 개조를 안 한 택배 기사들 같은 경우는 수레로 그 넓은 아파트 단지를 또 수레에 싣고 다니는데 평상시 2만 보 정도 하던 것이 4만 보, 5만 보 많은 길을 걷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저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직접 대화를 통해서 그 서로 상생하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유인물이었습니다. 지금 그 호소문을 붙이셨다는 얘기는 아파트 입주민들, 주민들하고 대화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지금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8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 좀 만나주십시오. 이제 공식적인 공문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12일까지도 아무 대답이 없으셔서 저희가 요청한 날짜가 14일부터는 아파트 앞에다가 물건을 배송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 보니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민분들한테 좀 더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그 전날인 13일 날 좀 유인물을 이렇게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안 만나주셔서. 호소문을 붙일 당시에 아파트 네. 관리소 직원 신고로 경찰이 뭐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홍보물은 허가를 받아서 지정된 곳에만 게시할 수 있다. 뭐 수사받으면 될 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던데요. 당시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저희는 어떻게든 저희들 삶이 너무 고단하게 가는 부분이어서 어떻게든 알리기 위해서 그거를 호소글을 이제 보내드린 거고, 그냥 일반 전단지들도 사실은 많이 이렇게 부착이 되는데, 전단지를 붙였다고 해서 주거 침입대로 고소됐다는 사례는 제가 들은 적이 없어서, 네. 그게 주거 침입죄인 거를 침입죄라고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고, 네. 어떻게든 좀 14일 날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저희 호소를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그를 시도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주거 침입이라는 말을 이제 듣기는 했는데, 네. 저희는 그래도 설마 경찰 소환까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 택배 배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4월 1일부터 3일간 6분이 그 아파트 후문 쪽 앞에 쌓아두고 찾아가라고 한번 하셨고, 네. 14일날 3분이 이렇게 9분이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 그분들한테는 그게 엄청 힘든 일이었어요. 고객분들의 많은 그 항의 문자하고, 일부 고객분들의 그런 좀 험한 그런 폭언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어렵겠다 해서, 네. 실제로 정상 배송을 저희도 이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상 배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 배송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 차량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택배 차량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되고, 예. 안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저상으로 이제 어렵게 배송을 하고 있고, 실제 이 저상이 아닌 탑들은 그 도로가에 차를 대놓고 수레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다만 택배, 이제 네. 그거를 배송을 안 하게 됐을 경우에, 네. 너무 그분들한테 너무 이런 정신적인 이런 부담이 너무 커서 그 육체적인 그 고통을 지금 감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그 동 앞까지 운전하고 가셔서 거기서 택배를 배달할 때와 지금 뭐 예를 들면 아파트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상 차량으로 교체하기 어려우면 아파트 단지 바깥에 차를 세우고 뭐 리어카나 아니면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 배송하는 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실제 한 2시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배송하는 데 있어서 2시간 정도 시간 차이가 난다고요? 네. 그 거리 자체가 예. 2만 보에서 4만 보, 5만 보,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 거기를 이렇게 삥 둘르는 그런 거리가 10km에서 20km 사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배송을 같이 따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엄청 아파트 이 단지가 엄청 넓어요. 53개 동이라. 그러면은 뭐 아파트 단지 진입이 안 되니까 바깥에 세워서 다 지금 뭐 손수레나 이런 것들로 가지고 가서 이제 각 동별로 호스별로 이제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네. 많은 대다수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저상으로 이렇게 탑을 내려서 지금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2분 정도만 그 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윗주민 측에서는 1년 전부터 지상 진입 금지를 알리면서 충분한 계도 기간을 제공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은 없었던 겁니까? 주민분들도 저희가 거기서 지금 15일째 특히 이제 제가 천막 농성 및 그리고
택배 노동자 사진전하고 촛불 집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주민분들이 와서 대화를 하시는데 자기들도 그런 결정이 내려진 거를 몰랐고 엘리베이터에 붙여진 그 입주자 대표의 공고문 같은 경우도 쉽게 눈에 안 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는 좀 같이 주민투표를 하든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마찬가지로 주민분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저희들한테도 그거를 실제 저희들한테 요청한 적이 없어요.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보낸 내용 증명에 보시면 네. CJ 대한통운이나 택배사들하고 만났다고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실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저희인데 저희 택배 노동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거를 결정을 택배사들하고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 관련해서 내일 CJ 대한통운 그 택배사는 저희가 이제 서울지방 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 2시에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및 이 천막농성을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해명을 명확히 해주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다시 만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주라. 종사자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들한테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화를 하자고 한 적이 없어요. 노동조합이나 거기 실제 일하는 12분들한테 같이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이거를 결정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택배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택배회사 입장은 지금 현재는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관망을요? 네. 왜 그러냐면 실제 입장을 발표한 데는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양전요원을 파견해 주겠다. 저희가 지금 15일째 계속 천막농성을 하는 이유는 네. 실제 그거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지금 그 대화의 공간을 만들려는 노력도 안 하고 실제 나와서 어떤 대책안을 말씀을 안 해주고 계셔서 계속 천막농성을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사회에 호소를 하고 주민들한테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겁니다. 택배사들은 당연히 저희가 그 택배사에 소속된 택배 종사자니까 그에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고 2년 전 다산 신도시 이후에 그거를 책임지는 단위인 국토부도 그 관련해서 중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저상탑차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도 그 부분에 관한 실태조사 및 이런 거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고 서울시나 강동구도 이 부분 관련해서 그 고덕동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똑같은 현상에 놓여 있거든요. 거의 네. 다 재개발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옆에 있는 아파트도 5월 1일 날 지상 출입을 막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소송까지 걸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그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높이는 법적으로 규정상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자체가 공원형 아파트로 돼 있는데 택배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안전의 위협을 느낀다. 그럼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으니 그러면은 저상 차량을 이용해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인데 지금 또 택배기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업무가 과중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또 다시 또 저상 차량으로 바꾸는 문제들도 있는 거고 이런 경우 이거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다산 신도시 때 그때 이제 법이 바뀌긴 했어요. 2m 70으로 법이 바뀌었는데 법이 바뀌기 전에 그 도면이 나오거나 시공이 들어간 아파트들이 현재 이런 전국적으로 국토부 통계상 319곳의 아파트에서 이 지상 출입 제한 부분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 관련해서 저희 입장은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은 풀어가는 게 맞지 않냐. 저희는 첫 번째 기자회견 때도 네. 10km 이하의 저속 운행을 하겠다. 그리고 뭐 서울시가 안전요원 파견해 주는 방식이든 아파트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안전의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모색을 해보자라고 그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자고 이제 요청을 드린 건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예, 대화를 계속 안 나오고 계신 부분 때문에 계속 현재도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서로의 주장은 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화를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게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부 택배노동조합 정찬관 조직국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리조의 주스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